도내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일주일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온라인 강의나 대체 수업을 다음 달 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대학교 역시 초중등 개학 연기에 맞춰 대면 수업 시작을 다음 달 6일로 미뤘으며 원광대도 비대면 강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아이들,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회사의 직장인들까지 모든 게 단절된 사회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에도 이전에는 없었던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달라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관계는 친밀감이라든지 유대감이 중심인 인간관계였는데 지금 인간관계의 효율성을 따지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배려 이런 거보다는 목적과 테마에 입각한 인간관계가 자리매김할 것 같고, 인간관계의 깊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얕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끈끈함,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매너스러운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인간관계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노력하지 않으면 친구를 사귈 수 없었고, 과거와 같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는 데 있어 상당 부분 제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관계는 동네 친구, 학급 친구, 입사 동기 등 환경에 따라 우연히 인연된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목적과 테마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원화돼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 거의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저항감이 많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비대면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오히려 그러한 효율적인 기능들을 좀 더 중시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대면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사실은 비대면이 굉장히 낯설고 뭔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비인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비대면을 경험하면서는 괜찮은 기능도 있구나, 더 나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비대면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분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이미 미디어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서 그 미디어에 일치되는 인간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오프라인 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온라인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대면 접촉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 접촉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인의 어떤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는 대면 접촉보다 비대면이 편안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유형과 특성으로는 이제 애착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회피 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거절당하거나 뭔가 이렇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보면 대면은 너무나 이제 직면적이고 너무나 이제 본인 스스로 불안을 많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비대면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관계를 여러 인덱스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 인덱스 관계. 1단계 관계 맺기 단계. 2단계 관계 관리 단계. 3단계 관계 정리하기 단계. 소통의 매체가 진화함에 따라 관계를 맺는 본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걸 느꼈고 또 친구들과의 연락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꼈어요. 학교에 외국인 버디 프로그램이란 게 있는데 그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다양한 친구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영어권과 1어권 버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는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친구들과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락하는 빈도수가 잦아졌고 또 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 일본어 같은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전화통화나 화상 미팅과 같은 동기 커뮤니케이션보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DM, 댓글 등 시차가 발생하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그 시간에 상대방과 대면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더 있다고 느꼈고 또 아무래도 대면으로 말하자면 상대방의 표정이나 기분 같은 거를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대화를 한다면 좀 더 제가 제 기분에 솔직해질 수 있는 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더 편하다고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실제 친구를 만나면 제 기분보다는 상대방과 있을 때 그 시간을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상에 만난다면 아무래도 제가 좀 더 편할 때 편한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관계 자체보다는 목적을 기반으로 수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인덱스를 붙여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이후 대면 인간관계 소통의 문제점을 경험했거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능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이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은 편리하잖아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인간관계는 이 상응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 있는데 그것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매우 소중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사실 저희 가족 그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지내면서 생각나는 거 예쁜 뭐 그림 혹은 뭐 이제 뭐 좋은 맛있는 음식, 뭐 좋은 곳,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올리면서 서로 이거를 막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트도 눌러주고 이러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실제감, 우리가 요즘에 상담 심리에서도 실제감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사실은 이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이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실제감이라고 이제 그 변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제 실제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앱에서의 어떤 그런 빈번한 소통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간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 처음부터 깊이 있게 막 심층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앱을 통해서는 그런 서로의 어떤 관심사나 흥미나 삶을 좀 나누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앱이 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전화 일본어 수업을 들었을 때는 일본인 선생님과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꼈는데 제가 수업으로 만난 관계다 보니까 선생님과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나가도 되는지 이게 서로에게 둘 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는 관계인지 확신이 없어서 고민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었는데 저나 영어 선생님 중에서 제가 막 잘 맞는다고 느끼지 못해서 더 잘 맞는 선생님이라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오히려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저랑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고 싶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은 저를 원하는데 제가 선생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아무래도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이랑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선생님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들고 또 선생님께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선생님 교체를 권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상대방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인간관계의 스펙트럼을 넓혀 관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인덱스 관계. 비대면 시대로 인해 같은 생애 주기를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교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인덱스쉽.